진안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 역사와 주민자치의 의미를 주제로 황종규 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민자치의 의미와 구체적 실행 방법을 찾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했는데 우선 제가 반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1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몇 년이었죠? 7년. 제가 2007년에 진안에 보고 오늘 처음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보고 오고 싶었고요. 또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있지만 진안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 위주로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압축 성장시켜온 그것이 만들어내는 폐해를 온 사회가 지금 같이 겪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활동들이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라는 것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 평생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도에서 강의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마을 만들기의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1회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가 진안에서 있었던 것이요. 그곳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다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디 갔나 우리 팀장님이 그런 소개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는 소개는 이겁니다. 한국 마을 만들기의 아버지가 구자인 박사죠. 진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어떻게 보면 진안의 마을 만들기의 현재 주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런 저런 역사와 활동과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기억 이런 것들이 막 얽혀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0년 전 진안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주민들의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활동에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운동으로까지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오늘날 더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농촌에서는 마을 만들기 별로 열심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오히려 대도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각 구청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다 운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전국화되었지만 마을과 읍면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 잘 만나면 뭔가 한 것 같이 막 지원 사업을 막 벌리다가 군수 바뀌면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 마음만 생숭생숭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20년 동안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를 그렇게 떠받들어 대우하라는 것도 아니죠. 단지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만 보장하라는 거죠. 우리의 권리만큼만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돈도 아니고 대접도 아닙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 마을에 대한 권리를 우리 것으로 오롯이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면에 필요한 것을 저 같은 교수들이 와서 결정하거나 용역사가 와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 면민들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소박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안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운동도 법적 근거가 없고요. 주민자치에도 특별법으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있었던 읍면이 자치단체였던 읍면의회와 읍면장을 우리가 직선에서 뽑던 그래서 읍면 운영을 우리 스스로 하던 그 60년 전만큼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추세로. 그리고 저는 전공이 행정학인데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수 생활을 해서 교수만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개발 사업과 국가 정책에 관여해보고 설계도 해봤지만 결국 그것이 끊임없이 도시를 성장시키는 결과이지 농촌이나 우리네 마을들을 복되게 하는 일하고는 반대로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용돈 받듯이 손 벌려서 마을을 건사했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쪼그라들다 못해서 폐허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거를 용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방소멸이라 하죠.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마을에 붙인 말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권력 가진 분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왜냐?
지방은 소멸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권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할 가치가 점차 없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마지한테 밀어주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내들 전부 공장으로 보냈잖아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전환시킬 때가 됐다라는 사인을 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지 불과 10년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이제 도를 다 없애고 있죠. 특별시 만드는 게 도 없애는 거잖아요. 도하고 시를 합쳐서 시가 되면은 시가 없어졌나요? 도가 없어졌나요? 그거를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아둔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제 진짜 지역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특별시 만든다 하죠.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를 한 20년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농촌 지역들은 없애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농촌 지역이나 도를 정책에서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특별시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특별시가 자기 구역 중에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는 특별시 결정이니까 국가가 욕먹을 일은 없죠. 그게 국가가 저렇게 나서서 특별시 만드는 사실은 속뜻입니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는 것이 복이었다는 걸 아시게 돼요. 전북에 광역시가 있었으면 또 통합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특별시. 맞죠? 반대로 이것을 읽어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아주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것이 실제로 시군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안에서 주민자치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거창한 국가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읍면 운영에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반영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법률이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 일은, 우리 동네 일은, 우리 면의 일은 우리가 먼저 해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면의 운영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일상을 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들이나 우리 면을 우리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남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들고 가면 제일 좋죠.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언니들 평생 소원이 차려주는 밥상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남자분들 표정이 또 싹 바뀌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차려준 밥상에 갈 때 원칙이 뭐예요? 밥상 차려주면은 뭐라고? 뭐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맛이 있니 없니,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둥. 특히 금기어는 뭡니까? 우리 엄마가 하던 그 맛 이야기 나오면 이제 너희 엄마한테 가라죠. 밥상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맛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해 먹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자치라는 게 고달픈 일이에요. 밥상이 차려진데 숟가락만 들고 가서 주는 대로 먹는 게 뭡니까? 행정 서비스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청의 고객이 됐을 때는 군청이 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골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군청이 주는 서비스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군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서 군수가 어떠냐, 공무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치라는 거는 내가 쌀 씻고 나물 따듬어서 내 손에 물 담그어서 밥을 지어 먹는 게 자치입니다. 그러려면 손을 물에 담가야 되는 거죠. 손에 간장이 묻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이제 자치하기 싫어해요. 돈 있으면 하소하죠. 왜 자치해요?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면과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운영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 즉 마을 만들기와 지역 만들기가 뭐예요? 자치인데 알고 보면 편하고 싶은 우리 마음, 또 60년 동안 숟가락만 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숟가락 안 들고 뭐 듭니까? 숟가락 안 들고 이제는 뭐 들죠 우리가? 숟가락 안 들고 전화기만 들죠. 눈 오면은 전화기 들고 왜 눈 안 채하냐고 전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보다는 행정 서비스가 나은 거야. 눈 안 채워도 되니까. 근데 계속 눈 깔끔하게 치우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맞죠? 첫 번째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주머니를 열어야 되죠. 세금 계속 내줘야 되죠. 그래야 이게 서비스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느 방식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 와닿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각 면별로 우리는 주민자치의 전환을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아직 미결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맞습니다. 나는 숟가락만 들고 살란다. 주는 대로 먹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덜 먹고 살지 뭐. 안 하시면 됩니다. 존중받을 가치 있습니다. 말만 안 되게 안 하겠다. 우리 말에서 안 하겠다는데 누가 그 말입니까? 그렇죠? 대신에 내가 만들기를 직접 하지 않겠다. 자치를 직접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감당해야 될 거는 뭐예요? 두 가지라 했죠? 시킨 대로 한다. 돈만 낸다.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돈 내야 되잖아요. 두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치를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뭐예요? 자치가 아니고 보조사업이죠. 그러니까 주는 만큼 하는 거야, 이게. 주는 만큼. 또 하라고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안의 마을 만들기는 현재 여러분들이 20년이 지났는데 마을 만들기의 성지 진안이 한국의 주민자치의 성지가 되는 게 너무나 원리적으로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못된 이유는 뭘까요? 정상적인 마을 만들기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민자치의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을 만들기가 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손에 물 담궈서 밥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던진 그 씨앗이 꽃을 피워가지고 전국에 수많은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생겼고 마을 만들기 조례는 226개 자치단체 중에 200개 정도의 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꽃을 피운 거예요. 씨앗을 퍼뜨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꾸린 주민자치의 출발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조례 아까 뒤에 자료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전국의 어느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 조례보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훌륭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역시 진안군답게 마을 만들기 활동을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딱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다른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는 마을 만들기 활동은 없습니다. 센터의 기능에. 그러니까 진안이 그만큼 선진적인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 조례가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 동안의 제도적 변화와 전국의 읍면동 주민들의 활동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한번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동안의 진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벌어졌던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인을 찾아내시면 이거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자치와 행정의 차이가 뭐냐 조금 전에 숟가락 꺾고 설명드렸죠. 이해 다 하셨을 거예요. 학술적으로 차이를 좀 설명드려요. 지방자치라고 하죠. 우리 저기 이제 우리 군수님들 쫙 역대 진안 군수님들 있잖아요. 저 중에 민선 군수가 계시고 관선 군수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걸 구분하는 방법은 관선 군수, 도지사나 대통령이 임명한 군수가 진안 군수일 때는 여기가 지방자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관선 군수가 아니라 민선 군수가 저기 계시는 시절에는 진안이 지방자치를 하는 거죠.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쉽게 설명드렸지만 헌법적으로는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지방행정과 지방자치가 뭐가 틀리느냐? 관선 군수가 있고 없고가 틀리는 게 아니고 지방행정은 국가가 자기 구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에 국가가 관료를 파견합니다.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여기 지방행정 제도를 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국가가 자기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국가의 통치권을 각 영토에 골고루 미치게 하려면 어때요? 왕은 안 보이잖아요. 서울에 앉아있으면. 저 한경도에서 서울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한경도까지 미치게 하려면 한경도의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신하를 보내갖고 딱 지배해야 되죠. 이걸 지방행정제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3도죠. 13개도. 과거에. 이게 1896년에 만들어진 13개도입니다. 북한까지 쳐가지고. 이 13개 도제도가 그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도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자, 그럼 퀴즈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제도를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한 한반도 전역에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퀴즈가 여기까지 힌트가 들어간 거예요. 왕까지 나왔어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렇게 안 물었어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고려 현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분들은 사극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고려 거란전쟁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고려 현종이 지방 행정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충주 어디 가갖고 암살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고려 현종 때 팔도 제도를 만들고 팔도에 밑에 군, 현, 목을 두고 여기에 지방관을 다 왕이 파견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방 호족들이 그렇게 결사적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왕을 암살하려고. 현종 실제로 암살당할 뻔했죠. 도망다녔잖아요. 바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 제도가 한반도 전체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고려 시대 현종 때에 와서야 이 한반도에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졌고 중앙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엔 중앙이 없어요. 그때 중앙이라는 말이 생기고 중앙관, 즉 경관이라 하죠. 중앙에서 근무하는 벼슬아치들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방관이 구분됩니다. 그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관을 국가가 보내는 거예요. 임명회가 보내는 제. 그걸 지방행정제도. 이것이 현대 국가에 와서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대통령이 군수를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관선 군수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자치 시대가 아니라 지방 행정 시대였어요. 결정권을 누어갔습니다. 진안 군수를 전북 도지사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진안 군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습니까? 나라에서 가는 거죠. 국가에서 갔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결정한 것을 파견 보낸 임명한 군수가 여기 와서 관철시킵니다.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 행정.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이 시민들 중에 또는 공무원분들 중에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방행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현재 소상히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 35년이 되었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조사해보면 국가사무가 70%. 지금도. 따라서 이 국가사무를 진안군청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방행정이 맞는 거죠. 지방행정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제도라는 것은 자치제도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원리가 다르다. 그런데 그 원리의 핵심은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예요.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즉 진안군에 대해서 진안군이 자치권을 갖고 있다면 진안군에 대한 결정권은 진안 군민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자치권. 그게 자치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습니다. 진안군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로서 진안군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안군에서 국가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국가가 관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치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1항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1항이 헌법 조문 180개 중에 제일 짧습니다. 이게 다니까요. 이게 다입니다. 굉장히 짧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총회 또는 의회를 준다 이렇게 해요. 저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이라 했죠. 자기 결정권. 그러면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가 의회다 이 뜻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틀렸다. 기분 나쁘다.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을 준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 안 맞잖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직선 단체장을 준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준다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자치라는 것이 그 구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리고 이론적으로 지구상의 어느 나라나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원리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그 결정권을 누가 행사한다? 진안군 의회가 행사합니다. 진안 군수가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이기는 장사가 여기 있나 보죠. 동의가 잘 안 되시는데요. 큰일 나는데 헌법을 잘못됐다. 저 헌법 엉터리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헌법을 안 지킬래 하면 뭐가 됩니까? 반국가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 건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죠. 예, 정리해드립니다. 대국면에 의회가 있습니까? 예. 북이면에 의회가 혹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면에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제도적 법률로. 그런데 진안군에는 진안군 의회가 있죠. 자기 결정권. 그리고 헌법은 진안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의회의 의결로 한다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식으로 하면 총회 또는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주민총회가 또는 마을총회가 최고 결정 기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은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면장님들이 계시는데 면장을 여러분들이 직선했어요.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권이 있습니까? 예. 면장을 직선해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의회가 없습니다. 의회가 있어야. 의회가 있을 때 면장을 직선하는 것은 집행부 대표를 직선하는 겁니다. 근데 의회가 없는데 면장을 직선하는 것은 집행부 대표는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유권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지역의 자치라는 것 또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할 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그 권리는 우리 법률 체계 하에는 의회야말로 진한 국민들의 대표인 겁니다. 현재 헌법 체계 하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헌법을 바꾸시라. 그리고 헌법 바꾸는데 제처럼 국회앞에가 시위하자고. 지방자치단체에 총회를 둔다라고 적자. 그래 주민들이 다 모여갖고 결정하는 게 최고 결정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이미 마을에는 마을 총회여러가 대동회여러가 결정하잖아요. 마을 안에서는 그게 법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안에는 평소에는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 주민들을 스스로를 규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행정과 관련되는 공동에 관련된 일일 때는 면장의 결정이 우선. 그게 법률체계. 그러니까 그따위 법을 좀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제가 대학 교수 31년 한 놈이 국회 앞에 가고 머리 크게 시위하는 이유가 있죠. 느낌이 오십니까? 암만 강의하고 암만 글 써봐도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원리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의회보다는 군수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정권이 의회에 있는 듯 한데 실제로 힘은 군수가 갖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군수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예요. 실질적인 힘을 의회가 갖고 군수는 그것을 잘 집행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가 의회에 인풋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군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모든 권한을 군수한테 줘놨어요. 그거 바꾸자 하니까 군수들이 저를 싫어하죠. 근데 주민들조차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저보고 그 군수 잘하는 군수를 왜 혼내냐고 그래요. 저는 군수님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 군수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고 주민의 권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안 주면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결정한 것이 어느 날 면장님이 들어보니 그게 많이 안 맞아요 하면 끝이에요. 그 이유가 이런 제도와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해 마을 만들기가 알고 보면 그것이 자치였는데 우리가 자치적으로 우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권한을 마을에 주지 않은 거예요. 20년이 지나. 그런 제도가 없다고요 지금도 법안에. 그러니까 군수의 시책으로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이플라워 선언이죠. 한국 개신교는 미국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근데 미국 교회가 자기들의 정신적 모태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헌법의 근원, 미국 헌법의 근원으로 삼는 문서가 뭡니까? 그게 메이플라워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온 최초의 상륙한 배가 메이플라워 배고 이 배에서 60몇 명이 내리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맺은 게 최초의 시민협정입니다. 우리로 치면 마을규약이에요. 미국 최초의 신대륙에 있었던 1620년대에 있었어요. 400년 더 됐죠. 400년 더 전에 주민들이 내리면서 이제 내려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기 위한 약속을 하자 해서 한 게 메이플라워 협약이고 60몇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만든 마을이 플리머스라는 마을이고 제가 소개하는 이 마을은 그 플리머스 바로 옆에 20년 후에 만들어진 마을. 163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400년 된 마을이죠. 인구가 24,000명 정도. 딱 우리 진안만 하죠. 그렇죠? 진안만은 도시 정부인데 이 타운 정부는 그때 약속 이래로 지금까지 지키는 정치 제도가 있어요. 이 타운 정부의 의사결정은 의회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의사결정? 네,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4월 네 번째 월요일, 넷째 월요일 날 전체 주민총회 24,000명이 모여 주민총회.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금, 법률 다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할지 예산까지 다 결정합니다. 이날 의결을 딱 하고 집행위원 7명을 딱 선출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정이 없어요. 군수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럼 여기 뭐 누구만 있느냐? 주민총회의 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의장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외부에 우리 대표를 보내야 될 때는 이 의장을 보냅니다.
우리 타운 대표회에서. 그러나 내부에서는 요 하루만 대표회예요. 총회하는 날. 400년 동안 주민총회 제도로 2만 4천 명짜리 그리고 예산 2천억 원을 운영합니다. 2천억 원. 오른쪽에 있는 저게 그 도시 사진이에요. 저 바닷가에 있는 항구도시. 아주 아름다워. 그러니까 요런 자치제도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사는 거를 이 사람들은 2만 4천 명짜리 도시에서도 400년째 하고 있더라.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제도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만 또는 하나의 모형만 사고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치를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해진다.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주민자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고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면 느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따로 있고 주민자치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잘 하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말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이라는 그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잘 해보기 위한 제도로 하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민자치의 모두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센터도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읍면 동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우리 배웠지요. 방금 확인했잖아요. 의회가 없으니까. 그 읍면 동에 지방자치를 주민자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25년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봤고 15년 전에는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연습 끝내고 본운영하자 해서 지방자치법에 넣는 중입니다. 이제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들어요. 즉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례에 있는 그 시군구의 제도이고요. 주민자치회는 국가의 자치제도로 이제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와 동의어가 아니고 주민자치라는 건 원리입니다. 원리. 지방자치를 잘하는 원리인데 이 원리를 읍면동에서 한번 해보려니까 이런저런 제도적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 중에 현재 버전 그리고 자치제도 안에까지 들어가는 버전이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안 바꾸고 지방자치법에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둔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어떤 원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를 이해하십니다. 즉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우리 군 운영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우리 군이 주민의 의사를 얼마나 따르느냐, 또 평소에 얼마나 주민의 뜻을 무서워하느냐, 평소에 주민들의 생각을 군의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촘촘히 반영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주민자치의 원리를 잘 구현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하나, 주민투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에는 주민들이 서명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은 진안 국민 전체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 진안읍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때는 진안읍 주민투표만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투표법에 이게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재 주민투표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같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총회는 법에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나 주민투표 제도는 있다.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뭡니까? 법 만드는 거다. 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안군의 법이 조례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어요. 진안군의 조례는 진안군 의회에 의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조례는 군청과 의회만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조례 발안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현재 22년부터 이 법에 의하면 주민들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지 서명 받아가지고 그 서명 숫자가 일정 숫자가 넘으면 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조례가 됩니다. 효력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주민이 발안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조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농민수당조.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다 직접 발안해가지고 만든 법으로 가장 많은 개수가 전국에 있는 게 농민수당조례는 대부분 주민 발안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주민자치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거를 그럼 또 만들어 넣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왜 이름을 주민자치라 했을까요? 그렇죠. 참여하라고. 그 다음 뭡니까? 주민들이 직접 밥 지으라는 이야기, 쌀 씻으라는 이야기, 그죠? 나물도 무쳐야 되는 거죠. 그걸 읍면동은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읍면동의 의사결정이나 읍면동 운영은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반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급기야 주민자치회 같은 제도를 지금 만들고. 그럼 주민자치회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뭐가 하게 될까요? 이게 더 발전하면 읍면 주민의회가 되요. 그 다음 가야 돼요. 제도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5년째.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5년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물고 계신 거죠. 25년째. 왜냐? 그거 귀찮잖아요. 쌀 씻으려면. 손도 차가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 전 세계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군이죠, 군 또는 시, 그죠? 옆에 있는 전주시, 우리 진안군 전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를 제가 계산한 겁니다. 제일 밑에 프랑스 평균 19만 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단위가 명입니다. 예, 1950명입니다. 자, 우리 면 중에 1950명 되는 면이 아까 한 두세 개 있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가면은 배구면은 자치단체입니다.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의회가 있어요. 와, 역시 이렇게 빠르게 학습을 해내시니까 오늘 신났다 제가. 예. 미국 뭐 여기 뭐 스위스,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는 너무 잘 사니까 우리하고 비교 안 된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만만하게 보이는 미국 몇 명입니까? 9,500명. 진안읍. 예. 그럼 진안읍에 의회 있어요? 예. 자, 이런 구조니까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밖에 없고 평균 인구는 22만 6천 명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거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세계 1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훌륭하신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읍면이 이미 전 세계에는 뭐예요? 자치단체죠. 우리로 보면 읍면이 이미 자치단체예요. 다 의회가 있고 자기 자치를 하는 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어 있고 안 된 지가 언제부터나? 원래 안 됐는 게 아니라 1961년에 없애갖고 지금까지 65년 동안 있는 거예요. 1961년까지는 우리 진안읍, 정천면 전부 다 자치단체였습니다. 의회가 다 있었습니다. 1961년 이후에 생긴 읍면은 없었겠지만 1961년 당시에 있던 읍면은 다 의회가 다 있었고 여러분들 그거 뭐로 확인하시면 되나 하면 면사무소 가면 역대 면장 사진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1960년 면장, 1956년 면장을 찾아보시면 그 두 분은 의회와 같이 직선한 면장. 그 다음에 52년 면장은 여러분들 면의 의회에서 선출한 면장. 52년은 의회에서 간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읍면이 자치단체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지방자치를 했는데 61년 군사 쿠데타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앤 게 지방의회입니다. 자, 이번에도 개헌 포고령 제1호 뭡니까? 국회에다 개헌문 보냈는데 포고령에는 정치활동을 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정치활동도 규제 대상이라고 딱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만들어진 정치 질서,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헌령으로 중단시키려고 시도했으니까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61년에는 헌법에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쿠데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읍면의회가 없어진 게 지금까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관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였습니다. 주민들의 시도는 아니었고 정부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이러한 자치의 관점에서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살래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이십니다. 주민참여라는 말을 할 때 주민참여의 계단이 한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사다리로 놓고 보면 제일 위에가 제일 참여 수준이 높은 거고 제일 아래가 참여 수준이 낮은 거죠. 그죠? 그럼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주민참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중에 어느 단계인지 주민참여라고 하면 이 중에 어느 단계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단계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럼 주민자치는 어느 단계쯤 가야 돼요? 이 밑에 3개 정도 단계쯤 가야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안에서도 층이 있지만 이 정도 가야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이 정도의 참여를 하고 계신지를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입니다. 아까 주민투표, 주민바람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했죠. 근데 그것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민투표와 주민반환제도는 거의 껍질만 있거든. 아니 이번에 우리 도가 없어지는데 주민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우리 도가 없어지는데 도민들이 주민투표 안 하고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헌법 바로 그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와 폐합은 국가가 하는 거로 지방자치법에 딱 정해놨어요. 대신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민투표로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방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이거는 주민투표에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라고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순간 주민투표 해야 돼. 근데 광주의회, 전남의회, 충남의회, 대전의회 다 이거 의결 안 하죠.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러한 반환제도, 투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무너진 나라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거를 벌써 10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혹시 이제 인터넷 즐겨 하시는 분은 집에서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 한글로 그대로 뜹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는 한국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이트가 한국어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주민투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반환제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스위스 반환제. 이거는 반환제는 스위스가 세계 최초입니다. 스위스. 150년 됐어요. 150. 그래서 스위스는 1년에 4번씩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정부, 국가, 지방정부 모두 다 1년에 4번씩 의무적으로 주민투표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의한 거를 1년에 4번에 걸쳐서 투표로 처리합니다. 대만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가 수준의 반환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2018년에 있었던 주민투표, 국민투표 10건의 의제가 어떤 거였는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2공화국 때는 읍면에 의회가 있었고 읍면장도 직선했고 동장도 직선했습니다. 요게 제1,2공화국 때는 읍면과 마을까지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제도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3, 4공화국 때 이걸 전부 폐지했다. 보다 중요한 건 이걸 폐지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폐지하고 읍면의 재산을 전부 군으로 흡수했습니다. 읍면 자치단체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으로는 그럼 읍면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군유재산 그죠? 이걸 허공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법률을 만들어서 군청으로 전부 군재산으로 흡수했어요. 그때 65년 전에 흡수된 게 이게 지금 군재산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1917년에 조선총독부가 면제도를 만드는데요. 그때 마을 재산을 전부 면으로 흡수했어요. 제가 1917년 거부터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벌써 분노했을 텐데 반대로 설명하니까 지금 빨리 감이 안 오셨죠? 즉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마을의 재산들이 1917년 조선총독부가 면제도를 만들면서 면사무소를 전부 뺏기고요. 그것이 1961년 군사정부가 면제도를 폐지하면서 군으로 전부 뺏긴 게 지금 이 군의 재산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1,2공화국 때 읍면 자치제도로 운영되다가 3, 4공화국 때 없어진 것이 아직도 부활 못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그래도 좀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제도. 자, 그런데 우리는 읍면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대체품으로 일단 보완해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가 의회 역할을 하기에는 택부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가 그조차 지난해 없지만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읍면의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주민들의 공론장을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내서 뭔가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될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3가지 모형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모형은 읍면을 다시 자치단체로 돌린 모형입니다. 1961년 이전으로. 근데 일본은 현재 우리 읍면이 다 자치단체입니다. 1920년대에 일본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완전한 자치단체로 지금 100년째 읍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구 6,000명 되는 아지무라라는 이 자치단체, 초원이 자치단체인데 여기에 주민자치회와 같은 자치회는 8개가 있고요. 그 다음 1년 동안 예산 총액이 61억 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5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면 예산이 550억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진안읍은 9,000명이니까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운영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이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면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옆에 있는 도서관 커뮤니티. 그 다음 요거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주민자치단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치단체로 가기는 어려워서 영국에서 선택한 모양인데 한 7,500명 되는 곳에 이 자치 페리시 의회라는 의회 설립을 했고요. 이 주민들이 원하면 이거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11명의 의원이 6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 이 지역에서는 7,500명. 그런데 1년 예산이 여기는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영 예산이. 그러나 스스로 주민세를 징수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자기 지역 관리나 또 이 공원 관리나 버스 노선 운영이나 이런 노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합니다. 그 권한을 영국 정부가 부여해 놓은 겁니다. 주훈자치단체. 여기서 주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보다 입법권과 재정권이 좀 약한데 좀 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만 권한은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페리시의회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자기 구역 안에 토지의 용도 지구 결정권을 이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면에 있는 토지 이용권, 여기는 축사 못 짓는다, 여기는 폐기물 못 한다, 여기는 공장 못 한다, 여기는 공장만 할 수 있다. 이거 토지 이용 계획이라 하는데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영국은 줘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줄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다시 일본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주훈자치단체도 아니면서 주민단체. 현재 우리 지방 주민자치회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권한을 행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쇼핑, 마을 구판장 운영도 가능하고요. 어린이 안전, 어린이 돌봄, 그 다음 노인 돌봄, 그 다음 교통, 방제, 그 다음 전통문화 개선, 지역사회, 또 관광, 교류, 뭐 이런 농림업, 이런 다양한 활동들, 우리 지역 안에 그 활동들을 주민이 직접 하고 그것을 군청에서 이 조직의 기본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군의 사무도 여기에 위탁합니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정도 모형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 읍면동을 다시 자치단체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주훈자치단체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주민단체에게 사무 위임이나 재정 지원, 권한 지원을 해가지고 직접 지원 문제를 주민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민자치의 권한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거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동네를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사는 동안에 더 살만한 동네로 만드는 데는 여태까지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고 또 군수한테 잘 보이면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입니다. 권한이 먼저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계획과 용처에 따른 돈도 구해오고 사람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는 게 진짜 마을 만들기, 진짜 지역 만들기. 그리고 이거를 미국에서는 풀뿌리 단위에서 이걸 하는 방식을 영어로 ABCD라 약입니다. 또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역의 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만들기입니다. ABCD 원어를 해석하면 그게 우리 마을 만들기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는 자치의 원리였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읍면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치단체로 하는 방식이 있고 주훈자치단체로 하는 방식이 있고 주민단체가 읍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그죠? 세 가지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현실 속에도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 방식, 즉 주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갖기 위해서 설계했고 그게 주민자치회였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즉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읍면동의 주민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한 60년 만에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한 60년 만에 그죠? 예, 그래도 나는 숟가락이나 숟가락만 드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이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글자가 작아서.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제가 내일 시위하러 간다는 게 이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시위하러 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등이라는 조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상임위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본회의 상정만 하면 이게 통과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 달 반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법 제17조가 우리나라 주민의 권리입니다. 현재 주민의 권리인데요. 주민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17조에 갖다 붙여 신설합니다. 17조의 2로
그래서 17조의 2 주민자치 설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법이 17조는 주민의 권리고 17조의 2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이니까 뭡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권리를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제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제도는 대부분 뭡니까?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되니까 이제 진안군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조례에 무슨 내용을 담을 거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제안하셔야 돼요. 이번에 군수 출마하시는 분, 의원 출마하시는 분. 야,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조례를 국정과제로 해야 되고 그러면 표준 조례안은 지금 3월에 우리 군으로 시달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럼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우리 오늘 내일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진안군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그걸 토대로 7월부터 뭡니까? 진안군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형이지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형은 아니다. 대신에 원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린데도 안 하면 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